자, 오늘의 질문 사항을 앞에다가 써봤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우선은 뭐 지난주에 계속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해왔으니까 벡터를 합성할 때는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든 또는 삼각형법이든 쓰면 되겠다. 지금 8번 문제는 F1과 F2의 합벡터를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F1과 F2의 크기가 뭐하다? 같죠? 그죠? 크기가 같은 힘인 거니까. 그럼 크기가 같은 힘을 합을 해. 그러니까 대충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합은 이거지? 요거 합은 이거고, 요거 합은 이거잖아? 네? 그냥 봐도 누가 제일 커요? C. 제일 마지막. 그 다음은 B. 그 다음 A. 왜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F1, F2의 크기에 뭐가 있으면 또 달리 얘기해야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둘의 합을 할 때 우리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합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이각이 제일 작은 것 순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9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어떤 물체를 이제 이 용수철 저울에다가 매달았는데 다 같은 물체란 말이야.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가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 P라는 물체의 무게가 얼마짜리더라, 5N짜리더라. 이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혼자 날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나와 다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둘이서 든 거야. 둘이서, 간단히 말하면 물건을 둘이서 같이 이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에서든 다에서든 뭘 해야 되냐, 이런 거지. 자, 나만 확대를 해볼게. 물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있으면 A가 당기는 힘이 있겠지? 그 힘 중에 수평 방향 성분이 있고 연직 방향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B라는 친구도 수평 방향 성분이 있고 연직 방향 성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저렇게 잘 들어지려면 이 A의 수직 성분 요거하고 B의 수직 성분 노란 화살표하고 합한 게 뭐와 같아야 됩니다? 무게와 같아야 됩니다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각도가 30도고 30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사이각이 서로 지금 각도가 똑같잖아. 그 말은 요 빨간 놈하고 노란 놈이 결국 합쳐져서 5N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에 같은 각의 기울기로 당기고 있으니 A가 만드는 빨간 힘이랑 B가 만드는 노란 힘의 크기가 뭐해서 같고, 그 둘의 합이 얼마가 된 거다? 5가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나와 다의 차이는 뭐냐, 사이각이 뭐해? 얘는 30도인데 얘는 45도잖아, 각도가. 그럼 아까 우리 여기서 생각했지. 뭐였지? 각도가 뭐하면? 넓으면 합벡터가 너무 작아지고, 각도가 좁아야 합벡터가 뭐해진다? 커진다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보다 뭐 할 수, 더 같은 크기의 힘으로 더 큰 합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똑같은 5N만 만들면 돼. 그지? 그러면 누가 힘이 덜 들까요? 를 묻는 거죠. 누가 힘이 덜 들까요? 각도가 뭐 할수록? 좁을수록. 그지?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나 쪽이 힘이 덜 드는 거야. 그래서 디귿보다는 기역이 작고 리을보다는 니은이 작겠지.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똑같이 30도가 기울어지면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역과 니은의 크기는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역. 가에서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P를 당기는 힘의, 가에서는 뭐 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A가 당기는 힘의 크기와 지구가 P를 당기는 무게가 같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았고, 니은은, 기역과 니은은 뭐하다? 같다지. 기역과 니은이 같고 지긋과 리을이 같고, 그리고 니은은 지긋의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얘네 둘 사이에 나, 다를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이제 그러면 결국 얘는 몇 도가 30도 각도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둘 다 니은과 디귿을 하니까 니은이라고 쓸까? 둘 다 니은이라고 이렇게 해봐. 그지? 그러면 니은이라는 힘은 누구의? A 벡터의 어디야? 코사인 30이지. 그죠? 니은이라는 힘은 A 벡터의 코사인 30이란 말이야. A의 코사인 30. 니은이라는 힘이 아니지. 미안해. 뭐래? 이 니은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니은이 이거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니까. 그치? 니은이 바로 A라고 하는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힘이란 말이야. 그럼 니은의 코사인 30. 이 빨간 화살표의 크기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의 코사인 30. 그리고 여기도 니은이잖아요. 그죠? 그럼 니은의 또 코사인 30. 그래서 이거 2배가 5N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귿의 코사인 45가 2개가 있는 거지. 똑같이. 그래서 그게 5N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딴 건 치우고 질문이 뭐니까? 니은은 디귿의 몇 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누면 되잖아 그냥. 그지? 그러면 이렇게 나눈다 치자. 네? 그러면 코사인 45가 얼마야? 그치? 코사인 30은 얼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귿분의 니은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거 아닌가? 그지? 그럼 니은은 디귿의 몇 배예요? 루트 3분의 2배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벡터의 분해라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 다음 14번. 14번은 문제 뭐라고 쓰냐? 연직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직 방향. 그래서 이제 공이 연직 위로 던져졌거나 연직 아래로 던져졌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연직 아래로 던져졌다면 이런 운동 할 수가 없죠. 왜?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연직 위로 던져진 공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라서 운동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두었다면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고 그것은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표현된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거 지금 연직 위로 던져진 공의 운동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볼까요? 기억은 그래서 틀렸네요. 자연학화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 물체는 T1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냐? 연직 위로 던졌으면 속력이 줄다가 0 되는 게 꼭대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프상에서 T1이 최고점 맞네요. 그리고 최고점의 높이는 처음 던진 속력에 비례합니까? 최고점의 높이라는 건 이 그림에서 여기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 면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냥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치? 2분의 1 V0 T1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면 속력에 비례한다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그냥 두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V0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 시간은 어떻게, 이 시간이 이제 여기 T1이라고 주어졌지만 시간이라는 정보가 어떤 물리량과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들어있으면 왜냐면 시간에 따른 이 돼버리면 시간이 늘어나도 이제 변이는 올라가는 거고 처음 속도가 커도 변이는 뭐 하는 거고 커지는 거고 그러지? 그래서 요 그래프로는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뭘 써볼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그냥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중에 혹시 요거 생각나요? 그죠? 선생님 왜 t를 안 넣고 싶었냐면 시간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처음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도 늘어나는 거 알아요? 처음 던진 속도가 증가를 해버리면 이 시간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비례라고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일정해야 돼. 시간은 안 변하는데 속도만 변해서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 완전히 비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 속도가 증가하면 시간도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안 되잖아. 그래서 시간이 없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풀이를 해보면 이 마이너스 g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는 나중 속도 0의 제곱, 처음 속도 v0의 제곱.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 g, h는 2분의 g의 v0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 g 값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잖아. 뭐 시간이 는다고 가속도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럼 얘가 일정한 값이란 말이죠. 그러니 처음 속도와 최고 높이는 그냥 비례가 아니고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프만 보고 최고 높이는 여기 면적이잖아. 계산해봤어. 거봐. 속력에 비례하네. 여기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시간이라는 값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속력에 따라 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식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말이고요. 15번. 자, 물체 두 개가 하나는 나란한 면에 하나는 매달려 있네요. 자, 요럴 때 우리가 물리학에서 하던 걸로 하면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화살표 그리면 되지.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는 실에 의해 당겨지고 있어. 그리고 마찰이 있으면 마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근데 지문에 마찰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므로 마찰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친구는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 즉 무게만큼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이 위에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A가 받는 알짜 힘은 T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짜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된다 그랬고, B라는 친구는 알짜 힘이 30 빼기 T고요. 그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A, B를 각각 따로, 그지? 각각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합성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결국 우리 둘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알짜 힘이 30이고 그것으로 우리 전체 5kg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가속도는 6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물리학에서 하던 거야. 방식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는 저 T가 소거된다는 사실을 이미 안 상태로 T는 소거될 거야. 그럼 남은 게 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 우리 둘의 알짜 힘이 이 전체 알짜 힘이 30이구나. 그렇다면 전체 질량이 5kg이므로 이 두 물체는 함께 같은 가속도로 뭐 하게 될 거야? 운동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걸 차근차근 해도 되고요. 물리학에서 하던 대로. 근데 그것도 하고 빠르게 이것도 하면 더 좋겠지. 그치? 빠르게 요 다음 스텝도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음을 알면 이제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다. 6m/s 제곱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16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16번의 포인트는 처음 상태가 얘는 이렇게 매달 때 둘이 정지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힘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B라는 친구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만큼의 힘을 받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위에서 실이 당겨주고 계시고 A라는 친구도 실이 당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빗면을 뭐하는 힘? 내려가려는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은 어떤 힘이 벡터 분해된 거냐?
중력이라는 힘이 벡터 분해된 거였지. 기억나나? 그지? 그래서 여기 각도가 세타라면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은 얼마다? A의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였습니다. A의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였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이 표시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뭐 해야 되는 거다? 알짜임을 생각해보자. 근데 뭘 생각해? 할 필요가 없지. 무슨 정지 상태라며. 그죠? 그 말은 얘하고 얘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3mg 사인 세타는 mg구나 를 내가 미리 파악을 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왜 뭐? 그럼 당연히 어렵지. 자, 그런 다음에 일로 가지고 와요. 이번엔 두 물체의 위치를 바꾸셨어요. 그죠? 그럼 이제 화살표를 새로 그려야지. 자, 여기에 힘 얼마? 3mg. 요거는 t 땡 할게. 이 t랑 저 t랑 다른 t니까. 여기도 t 땡 하고요. 자, 빗면을 내려오려는 힘 얼마라고? 그렇지. 빗면에 있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나 이 세타나 같은 세타잖아. 그지? 같은 빗면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도 t는 뭐 소거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3mg란 말이야. mg 사인 세타는 아까 요거 갖고 하는 거야. 3mg 사인 세타가 mg였어. mg 사인 세타는 얼마야? 여보세요? 3mg 사인 세타가 mg였어요. mg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3분의 1mg겠죠. 그죠? 그러면 요 짝에서 3mg 땡기고 저 짝에서 3분의 1mg 땡기는 거잖아. 알짜임이 얼마야? 3mg 빼기 3분의 1mg 걷지. 그죠? 그럼 얼마요? 맞습니까? 맞아, 틀려. 나 더하기 빼기 똑바로 하는지 봐야지,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체 질량이 얼마이므로,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입니다. 뭐 안 해? 질량분의 알짜임 얼마예요? 그죠? 그려서 16번의 정답은 3분의 2g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풀이가 쉽지 않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네가 집에서 꼭 들여다보고 와야 되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된 것 같았는데 집에 가서 다시 혼자 하려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써놔야 돼. 잘 써놔야 돼, 거기다. 그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넌 아까 뭐였어? 실력업. 실력업 마지막 4번? 실력업 문제는 얘랑 비슷한 거겠죠, 아마? 아니, 비슷해요. 자, 가 과정은요, 실력업도 하나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 상태는 A라는 애가 지금, 이거 지워도 되지, 얘들아? A라는 애가 혼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 A라는 애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F를 받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빗면에 있으니까 빗면을 내려가는 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제가 이거를 소문자 F라고 둘게요. 그죠? A의 질량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A의 질량은. 그래서 A의 질량 선생님이 대문자 M으로 그냥 둘게요. 그리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안 한대요? 한대요. 한대요.
그죠? 그럼 얘가 내려오면서 등가속도를 할지 올라가면서 등가속도로 운동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자, 몰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A도 달고 B도 달았대요. B는 질량의 M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A가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을 받겠죠? B도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을 받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과연 A, B가 혹시 등가속도 운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죠? 근데 질문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 둘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뭐하다?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네는 어느 한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얘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자, 선생님은 둘 다 A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이건 뭐 멋대로 두셔도 됩니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둘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지? A가 받는 알짜 힘을 나타내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 거야? F 마이너스 혹시 각도가 나와 있나요? 그죠? 여기 30도예요? 그럼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예요? mg 자, 중력가속도 상수는 뭐 없지? mg 사인 30이지. 맞아? 이게 뭐야? 알짜 힘이야. 그 알짜 힘을 뭘로 나누면?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는 선생님이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오는 걸로 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F 다시가 센 거죠? F 다시 얼마예요? mg 사인 30이죠? 여기도 30도니까. 맞아? 빼기. 이건 얼마야? 대문자 mg 사인 30이죠? 이게 알짜 힘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 알짜 힘을 뭘로 나눠라? 전체 질량으로 나눠라. 그럼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나오겠지? 이놈의 식기랑 저놈의 자식이랑 뭐하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F가 얼마일 때? 네, 3분의 1 mg일 때. 그지? 그때 얘네 둘이 뭐합니다? 같습니다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얘를 풀이를 하시면 대문자 m이 머시기 m으로 나올 거예요. 왜 문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G는 소가 될 거고. 그지? 그래서 풀이를 하시면 대문자 m 머시기 m으로 나온다고. 나오고 나면 그걸 다시 넣어서 풀이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가속도가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mg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3분의 1 mg를 대입을 하셔서 해보시면 A의 질량이 뭐 얼마? 2분의 1 m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여기다 넣으면 그지? 그러면 3분의 1 mg 빼기 얼마? 2분의 1 mg 곱하기 2분의 1이지. 사인 30이니까. 그걸 뭘로 나누면? 2분의 1 m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 이런 질문 아니에요? m은 다 소거 될 거고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은 얼마예요? 12분의 4, 3, 1 아니야? 그지? 그리고 2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야? 6분의 1주 아니야? 그죠? 그래서 6분의 1주. 어려운 거 나도 아는데, 그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니까 모르겠네 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꾸 해보셔야 되고 자꾸 풀어보셔야 되고 그죠? 지나가도 되겠지요. 자, 얘를 그럼 잠깐 지우고 오늘의 할 일을 해봅시다. 더운데? 더워.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네.
포물선 운동 가봅시다. 선생님이 처음 이 벡터를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대체로 다 뭐만 했다? 직선 운동만 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설명을 해보겠다. 그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 같은 걸 설명하는데 용이하게 하려고 앞에서 벡터의 합성이나 분해 같은 걸 미리 해놓은 거야. 네? 자, 포물선 운동은 뭐 잘 아시다시피 물체가 여기서 던져진 걸로 할게요. 제가 물체가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V0의 빠르기로 각도는 세타를 기울기를 준 채로. 그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하더래요?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요쯤 갔을 때는 기울기가 좀 바뀌고, 그지? 꼭대기에서는 요렇게로 바뀌고, 그리고 요쯤 와서는 뭐 요렇게로 바뀌고, 맞아요? 요쯤 와서는 요렇게로 바뀌었겠죠? 방향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갖게 되더라. 선생님이요, 여기까지를 시간을 t1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지점에서의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그 다음에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최고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타낼 때 이 포물선 운동은 뭐 어쨌거나 속도를 제가 지금 화살표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T1일 때, 뭐 T2일 때, T3일 때, T4일 때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가 예를 들어 이렇게 V0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T1이 됐을 때는 방향이 바뀌고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대. T2가 됐을 때도는 이렇게 바뀌고 T3는 뭐 이렇게, T4는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속도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속도 변화를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V1 빼기 V0 하고 싶다는 얘기고, 여기 뭐야, 왜 원이라고 썼어? V2 빼기 V1 하고 싶다는 얘기고, V3 빼기 V2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배웠어? 어떻게 하기로 배웠지? 그냥 빼라고 배웠어? 아니면 벡터를 차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 빼지는 놈, 빼어야 하는 놈을 방향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핫벡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V1 빼기 V0를 하겠다면, 그지? 그러면 요 V0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 그리지. 그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여기 삼각형법 하시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말이에요? 벡터를 이용을 해서 속도 변화를 살펴봤더니 속도 변화량이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이것 또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너 하고 있구나. 우선 이렇게 포물선 운동마저도 등가속도 운동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좀 더 세부적으로 이 포물선 운동을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든지 벡터가 나오면 뭐부터 하나요? X축, Y축 성분분해부터 하죠. 자, X축 방향은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 Y축 방향은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를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움직임, 말 그대로 이제 X축 방향으로는 힘을 받나? 받았다면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할까? Y축 방향을 힘을 받나? 뭐 안 받았어?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자, 먼저 힘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 알자 힘이죠?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 X축 방향으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찰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마찰 없습니다.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fx라고. 힘이 없습니다. Y축 방향으로는 힘이 있습니까? 있어요. 무슨 힘? 중력. 그렇잖아. 연지가 아래로 중력 받아야지. 중력. 얘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힘의 방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제가 마이너스 mg라고 쓰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m. 방향이 반대 방향,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그리고 이 마이너스 mg라는 힘이 운동하는 내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힘의 크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X축은 알짜 힘이 0이네? 아, 어떻게 운동을 하겠구나? 가속도가 0이겠구나. 그죠? 그 얘기는 X축은 속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을 거야. 얘는 지금 선생님 여기 처음 출발 지점이나 T1이나 T2나 T3나 T4나 모든 지점에서 X 방향으로는 속도가 뭐 할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즉 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할 겁니다. 적어도 X축은. 그 값이 얼마냐? 그지? 그 값이 얼마냐? 아, 처음 출발할 때 X축 성분 벡터가 얼마였지? V0 코사인 세타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 항상 내내 X축으로는 어떤 운동을 할 겁니다. 처음과 같은 빠르기로 방향으로 운동할 겁니다. 이게 내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도 X축 방향으로는 어떤 속도를 가진다? V0 코사인 세타를 가진다. 그죠? 자, 그 Y축은 어떤 운동을 하나 보겠습니다. Y축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었더니 가속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것도 얼마로? 마이너스 G. 이 가속도가 운동하는 내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사용해도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써도 됩니다. 그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출발할 때, 그죠? 출발할 때 처음 속도가 얼마냐? 대신 어느 축 성분? Y축 성분. 그지? 처음 출발할 때 Y축 성분 속도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얼마예요? V0 사인 세타. 그지? 두 번째. T초 후 Y축 속도는 얼마예요? 한번 뭐라 그럴까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쓰는 거야.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가서 써볼까 이번엔? 그러면 T초 동안 X축의 변이는 얼마야? T초 동안 X축 변이는 얼마야? X축은 무슨 운동하니까? 그냥 속도 일정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를 T초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얘가 X축으로는 이만큼 가고 Y축으로는 이만큼 가잖아. 그지? 요거 얼마냐고 묻는 거야. 그지? 요걸 X라고 할게. 요거 얼마냐고 묻는 거야. 그지? X는 얼마야? X는 얼마야?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 해야지. 왜? X축은 그냥 등속 운동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Y축 변이를 만약에 물었다. 그치?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뭐처럼 하라고? 증가속도 운동. 우리 앞에서 배운 걸로 지금 연지기로 던진 공처럼 하는 거야. 얼마나 올라가지? t초 지나면? 그죠? 얼마나 올라가지? 어떻게 해요? 변위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그리고 2분의 1 가속도 시간의 제곱이죠.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g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요게 y축 변위. 그러면 선생님은 전체 변위를 묻겠습니다. 전체 변위. 그 얘기는 요 x 값을 그죠? 요걸 t로 정리를 해요, 여러분. t로. 그 t를 여기다 넣어요. 그죠? 넣어볼게요. 자, y는 v0 사인 세타에다가 v0 코사인 세타의 x죠? 맞습니까? 이렇게 두시고 마이너스 2분의 1 g에 t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리고 x제곱이죠. 나 똑바로 했나요, 여러분? 됐나 안 됐나? 뭐 이상해?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똑바로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V0는 사라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얼마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x제곱은 앞으로 부를게요. 그리고 뭐 할 게 없네. 이제 뭐 갖다 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냥 놔둬야겠다. 그지? 이게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뭐 풀이를 하자고 한 건 아니고요. 결국 식이 정리된 걸 보시면 지금 이 물체가 x축, y축의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 여기를 내가 만약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우리 수학 시간에 하듯이 이렇게 놓고 요게 x축, y축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요거를 그치? 그러면 이거 제곱이니까 무슨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포물선 그래프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포물선 운동 한다고. 포물선 운동 한다고. 너네 보고 저 과정을 진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해보니 포물선 운동 하는 식이 정리가 되네. 그래서 X축, Y축으로 만약에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다면 보시다시피 포물선 경로로 운동하고 있어. 물체 이동 경로가 포물선의 형태야. 라는 걸 그냥 식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것이 정리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야. X축 변위를 내가 나타내 볼 수 있는지 Y축 변위를 내가 나타내 볼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최고점에 도달을 할 겁니다. 자, 꼭대기에 올라갔어. 꼭대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Y축 성분 속도는 얼마예요? 이렇게 V 다시라고 할까요? Y축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Y축 성분 속도는 얼마예요? 그치. 0이지요.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X축 성분 속도는 얼마예요? X축은? 그렇지! 내내 계속 무슨 운동하고 있으니까 등속이라며. 그러니까 V0 얼마? 코사인이지? 코사인 세타지. 즉! 연직 운동과 다르게 포물선 운동은 꼭대기에 올라가도 속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던진 공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지잖아요. 그죠? 그랬다 내려오는 거잖아. 포물선은 아니라고. 꼭대기에 올라갔더라도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야. 왜?
연직 속도는 0이 되지만 수평 속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0이 안 된다. 그죠?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그럼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그지? 만약에 저 H를 알고 싶다. H를 알고 싶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나. H를 알고 싶습니다. 변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지? 근데 벌레요? H는요, 물체의 운동 상태로 바라봤을 때, X축의 변위예요? Y축의 변위예요? Y축의 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Y축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처음 출발한 데서부터 꼭대기까지니까 Y축 성분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올라가지를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뭘 쓸 겁니다. 요거 쓰겠습니다. 이 가속도 변이는 대신 Y축만 하는 거야. Y축 최고점의 속도가 얼마고? 0. 빼기 Y축 처음 속도는 얼마다? V 제로 사인 세타지. 그죠? 그러므로 얼마나 올라갈까요? 2G분의 V 제로 사인 세타 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되었습니까? 그럼 얘들아 최고점에 올라가는 거면 시간도 좀 생각해 볼래? 최고점에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일 거야?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것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Y축만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처음 출발해서 올라가면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Y축만 할 거니까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 속도, 가속도, 나중 속도 다 알잖아. 시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최고점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을 쓸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에다가 시간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대신 나중 속도가 얼마? 0. 처음 속도 얼마? V 제로 사인 세타.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G. 그치? 그리고 시간. 시간 몇 초? G분의 V 제로 사인 세타. 그죠? 그럼 올라가는데 이만큼 걸렸으면 떨어지는데도 똑같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걸린 시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총 걸린 시간 하면 2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별거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결정하는 애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죠? G는 뭐 일정한 값이 변하는 값이 아니잖아. 이건 내비두고 V0가 뭐 해야 돼? 크면 우선 더 뭐 할 거고 더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럼 이제 떨어지는데도 같은 시간만큼 오래 걸릴 거고. 그다음에 똑같은 속도로 던진다고 하면 세타가 뭐 할수록? 그지? 이 사인 값은 얼마일 때가 최대야? 90.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세타가 뭐가 될 때? 90이 될 때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뭐라 그랬지? 오래 걸리는 거지. 세타가 90이 됐다는 건 어떻게 던졌다는 얘기? 연직으로 던졌다는 얘기도 하잖아. 연직으로 아니고 비스듬하게 던졌다고 해봐. 그럼 각도가 뭐 할수록? 클수록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요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평 도달 거리래요. 7번. 수평 도달 거리. 수평 도달 거리라는 건 뭐 말하는 거냐? 여기서 출발했잖아. 뿅 해서 여기까지 오잖아. 요 거리 말하는 거야. 이제 얼마나 멀리 가서 떨어질 거냐. 그지? 그럼 수평 도달 거리는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묻는 거니까 X축 볼까요? Y축 볼까요? X축 보셔야죠. 근데 X축은 무슨 운동 한다 그랬어요? 등속이래매요. 그럼 거리는 그냥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지. 그래서 속력 얼마? V0 코사인 세타. 그리고 총 걸린 시간 아까 얼마라며? 그렇지. G분의 2 V0 사인 세타라며. 그죠? 그러면 얘는 G분의 V0 앞으로 묶고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요거 안 하나? 뭐 이때요 배각 공식이라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 얘기는 수평 도달 거리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V0로 C게 던지면 여기 던질 때 C게 던지면 당연히 멀리 가겠지. 근데 만약에 V0가 일정하다면 뭐가 결정하는 거다? 어떤 기울기로 던졌느냐. 그래서 거기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 하나 나와요. 여기가 X축의 변이거든요. 이게 Y축의 변이에요. 그 어차피 공을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속도로 던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그래프 나와. 만약에 내가 15도로 던졌다.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져. 각도를 15도로 던지면. 그리고 각도를 좀 크게 해서 30도로 던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져. 45도로 던졌다. 그랬더니 더 멀리 가서 떨어져. 근데 거기서 얼마로 올리면? 60으로 올려. 그지? 그러면 결국 아까 30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70으로 올려. 그럼 아까 15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배각 공식이랑. 그래서 결론은 몇 도로 던져야 제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왜? 왜냐면 사인 2세타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될 때가? 90 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가? 45도일 때가 최대인 거고, 그래야 수평거리가 뭐한 거야? 큰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어쩌다 이렇게 그려졌느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문제를 출제가 돼서 나오면 뻔히 물어볼 것들이 뭘 물어보게 될 거야? 뭐 예를 들면 처음 속도를 벡터분해 해라 라든지, 포물선 하는 이 운동은 X축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Y축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자, X축은 알짜임이 얼마라서? 0이라서 어떤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하고, Y축은 mg라는 알짜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연직 위로 던진 공처럼 운동해. 올라갈 때 느려지고 내려올 때 빨라지고. 근데 그게 X축과 Y축이 합산이 돼서 우리에게는 포물선의 형태로 뭐 하는 거야? 관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어볼 거 뻔하죠. 최고점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냐? 총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지? 그리고 수평거리 얼마냐? 또는 내가 어떻게 던져야 멀리 가겠니?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던질 때 V0를 크게 던져야 멀리 가요. 왜냐면 수평거리라는 건 X축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 X축의 움직임은 지금 이 X축 성분 속도에다가 뭐 할 거야? 걸린 시간 곱할 거잖아. 그러니 이 값이 뭐 할수록 좋아? 클수록 좋단 말이야. 그러려면 V0가 뭐 한 게 좋아? 큰 게 좋겠지. 근데 만약에 V0가 똑같다면 어떻게 던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그냥 저 코사인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저기다 결국 시간이 곱해질 거니까. 그럼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뭐 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식이 정리된 걸 보니 V0가 일정하다면 사인 2세타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멀리 보낼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사인 값이라는 건 90일 때가 제일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2세타가 90도가 돼야 되고, 그 말은 각도가 45도로 던져야 제일 멀리 보낼 수 있구나. 그죠? 요런 얘기들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떠들어 제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결국 문제를 나한테 물어볼 때는 단순하게 몇 도로 던져야 멀리 가? 라는 질문은 안 하죠. 그건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지금 절대가 아니야. 자, 나 지운다.
기억해내야 해, 얘들아. 내가 물어볼 거니까. 자, 봐봐라잉. 라라라라라.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시간이 얼마냐느니, 뭐,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느니, 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수평거리가 얼마냐느니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볼라 하는데, 대신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X축의 움직임과 Y축 방향의 움직임을 따로 그려보는 거야, 따로.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자, X축 방향의 움직임만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거야. X축 속도. 그럼 X축으로는 알짜임이 얼마라서? 0이라서. 그냥 뭐처럼 운동한다? 등속 운동.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해이지. 얼마로? V0 코사인 세타. 그치? 그냥. 그 다음에 얘를 시간에 따른 X축 방향의 위치 변화. 즉, 수평거리. 그지?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일정하게 멀어져요.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저 마지막쯤에 했던 거. 만약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총 걸린 시간이 2t 소문자 h. 그러니까 t 옆에 소문자 h가 붙으면 이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 2가 붙었으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평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미 아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계산한 걸 끌고 와도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 요 기울기부터 우리가 찾아가야죠. 기울기는 속도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요거고 시간이 요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ETH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그죠? 여기 값이. 근데 ETH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지. 그지? 그걸 알려고 뭘 하나 더 그려보는 거야? Y축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얘도 시간에, 잘못 그렇다. 시간에 따른 Y축 속도를 만약에 표시한다. 그지? 그럼 출발은 V0 사인 세타로 출발했단 말이야, 얘가. 근데 어떻게 한다? 점점점 속도가 뭐해지다가 느려지다가 꼭대기에 도착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여기가 TH고 여기가 ETH죠. 그리고 ETH에 왔을 때는 Y축 성분 속도가 마이너스 거시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만약에 시간에 따른 높이, 소문자 H라고 할까? 높이 요 그리면 갔다가 Y오죠. 최고 높이가 대문자 H. 그리고 대문자 H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H. 또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ETH.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잖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짚어가자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얼마? Y축. 무슨 운동? 그치. 가속도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G.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고 싶어. 그럼 얼마?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얼마? 빵.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G. 그럼 TH 얼마 나와? 여기 얼마 나와? 기울기가 G야. 그지? 그럼 걸린 시간은 G분의 V0 사인 세타. 맞습니까? 그러면 ETH는 이거의 2배겠죠? 그럼 여기 ETH가 얼마가 돼? G분의 E V0 사인 세타. 그러면 기울기가 요거여야 되니까 시간이 요거면 여기 R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그지? 그잖아. 원래 기울기가 이거라는 건 V0 코사인 세타는 X축 분의 Y축일 거니까
x축이 g분의 2 v0 사인 세타고 여기가 모르니까 r인 거잖아. 그럼 r 값이 얼마인가? 곱하기지. 그지? 그래서 r 값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얼마였더라?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던 거잖아. 근데 요게 백악 공식에 따라서 사인 2세타라고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 거리는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한 거고, 수평 거리가 최대로 멀어지고 싶으면 요 값이 뭐여야 되니까? 최대여야 되니까 2세타가 얼마여야 돼서 90도여야 돼서 세타가 얼마인 게 제일 좋다? 45도인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맞습니까? 근데 지금 막 앞에 이미 다 한 거라 내가 막 써서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아까 했던 것처럼 수식으로 당연히 정리가 되셔야 되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등가속도, 운동방정식도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도 함께 그려진다면 훨씬 더 문제를 접근하고 풀이해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앞에서 이제 대부분 운동방정식을 막 세워서 연립하고 어쩌고 이렇게 풀면 애들이 선생님 그냥 그래프 그리면 안 돼요?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돼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래프를 내가 잘 못 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그리면 답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도 그릴 줄 알고, 그려진 그래프를 연립방정식으로도 풀이할 줄 알고, 그래야 내가 어느 방향으로든 원활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요 포인트는 여기 요 그래프들이 과연 그려지는가? 그죠? 그려지는가? 자, 또 심심하니까 하나 해볼까요? 최고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최고 높이. 말하는 이 그래프에서 요 면적 말하는 거지. 그지? 요 h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면적 그냥 구해도 돼. 이거 th 넣어서. 아니면 우리가 배운 뭐 구한다? 시간을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 하셔도 되죠. 그지?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그래프들은 시간에 따른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시간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냐? 그럴 때는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 마이너스 g, 최고 높이,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그죠? 그럼 h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는 그 그래프에 있는 정보들을 모른다고 했을 때에도 나는 과연 식을 세워볼 수 있나?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자, 포물선 운동은 이러하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며, 이 운동을 우리가 X축으로 Y축으로 분리를 해서 벡터 분해를 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던져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높이를 올릴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난 높이 올리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H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를 봐야 되는 거야. H가 뭐에 의해 결정되나 봤더니 뭐에 의해 결정이 되더래요? 처음 던진 속도 중에 연직 속도가 결정하는 거야. 연직 속도. 연직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던지느냐. 그지? 그래서 그걸 요 Y축 성분 속도를 크게 만들게 하려면 각도를 어떻게 던져야 되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되겠다. 자, 요거를 이제 잘 정리가 되시고 나면 이제 이 포물선 운동에서 뭘 해볼 거냐?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도 보존되는가? 우리가 이제 자연학과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배웠어요. 대신 이제 마찰이 없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그거 할 때 용수철이 매달려서 운동을 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그지? 자연학과를 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마찰이 없다면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포물선 운동에서도 정말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나? 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처음 출발 속도가 x축 성분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죠. y축 성분 속도는 v0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리고 t초쯤 올라가서 v가 됐을 때 여기를 제가 vx라고 두고요. 여기를 제가 vy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이 x 성분을 vx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는 y축 성분 속도가 없으니까. 그죠? 요 세 지점을 역학적 에너지가 요 세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진짜로 같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A점. 우리가 배운 역학적 에너지라는 친구는 뭐와 뭐의 합이에요? 그렇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점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나가리 하고. 그럼 A점의 역학적 에너지라 함은 A점의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죠? 그래서 제가 A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2분의 1 mv0의 제곱이겠죠? 없죠? 이게 전부예요. 그죠? 그 다음에 B점으로 가겠습니다. B점은 이제 높이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운동 에너지부터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 V 값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X축 성분하고 Y축 성분을 따로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Vx는 얼마야? V0 코사인 세타지. 그지? 그 다음에 Vy는 얼마야? 안 되지. 시간이 지났잖아,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T초가 지났다고 아까 해서 T초 후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지. 그지? 그러면 B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돼? B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V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지? V 제곱을 직접 할 수 없어서 저는 2분의 1 질량, 봐봐. 이 V는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과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이라고 써도 무관하죠? 그러면 얘를 다시 2분의 1 m을 앞으로 돌리고, 자, Vx 제곱, 그지? 더하기 Vy 제곱, 이거 쓰지 말자. 자,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B점의 운동 에너지예요. 복잡한가? 하나 더. B점의 위치 에너지를 써야 돼.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mg 올라간 높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에서는 y라고 할까? 요게 y니까. 그지? 올라간 높이. 그죠? 자, mg 앞으로 살려놓고 올라간 높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t초 동안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거 어떻게 해요? t초 동안 어디까지 올라가나?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거시기 어쩌고 있잖아. 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중에. 그치? 여기 요 t초 동안 올라간 요 y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처음 속도 v0 사인 세타, 그리고 걸린 시간, 그 다음에 2분의 1 gt 제곱. 기억납니까? 그죠? 요걸
집어넣어 보면 얼마라고? V0 사인 세타 곱하기 시간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란 얘기지. 그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뭐다? 합이다. 그죠? 그래서 얘를 다 풀어 헤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요거랑 요거를 그냥 그대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얘들은 막 소거가 된다? 소거가 막 돼. 그리고 뭐만 남냐면 운동 에너지 요거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뭐가 남냐면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만 남는다? 해보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을 묶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얼마야? 1이잖아요. 그래서 안녕이야. 그래서 결국 뭐가 됐어?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얼마예요?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에요. 그럼 아까 A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였어요?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하다? 똑같다. 자, 마지막 C점도 해볼까요? C점.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자. 우와. 미안해.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C점 여기잖아. 속력이 뭐밖에 없어요? X 성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어야 되지. 그지?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하냐? 웃자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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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점까지 높이. 여기 대문자 H 궁금한 거잖아, 그지? 기억나나 아까?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이거 쓰자 그랬어. E, A, S는 낮은 속도의 거시기, 처음 속도의 거시기.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E, G, H는 낮은 속도 빵, 처음 속도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높이 얼마란 얘기야? 2 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이란 얘기지. 그죠? 그리고 또 얘랑 뭐 해야 돼? 더해야지. 그래 역학적으로 되는 거잖아. 더했더니 자꾸 왜 하얀 분필 내가 더했더니 계속 똑같아요. 2분의 1 m v0의 제곱 살고 이거 G는 죽었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 여기 있지. m 여기 있지. 여기도 2분의 1 여기 있고요. m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V0의 코사인 제곱 남고 V0의 사인 제곱 남잖아. 그럼 V0 묶으면 뒤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잖아. 그래서 또 1이야.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되는구나 하는 거죠. 배웠어. 그래서 요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아요. 어떻게 시간이 왜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지? 자, 봐봐. 우리가 맨날 하던 연직 위로 던진 공은 출발점에서 위치가 달라질 때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위치가 달라질 때 올라가는 중 내려오는 중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대신 위치 에너지는 올라갈 때 뭐하고? 증가하고 내려올 때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올라갈 때 증가, 내려올 때 감소. 그죠? 근데 그동안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다? 반대지. 대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꼭대기에 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버린다? 얘는 0이 돼버린다. 왜? 멈추니까. 근데 오늘 배운 포물선 운동은 그죠? 오늘 배운 포물선 운동은 처음
시점 출발점에서 위치가 달라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지금 배운 바로. 그런데 위치 에너지가 똑같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뭐 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건 맞지만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지진 않아요. 이게 위치예요. 왜? 최고점에서도 속력이 있잖아.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뭐 할 거니까? 얼추 남아는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건 맞아. 하지만 최고점에 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그지?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진 않는다. 왜? 꼭대기에 올라가도 포물선 운동은 뭐가 남아있으니까? X축 성분 속도가 남아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다르게 그려진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눈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필기는 집에 가서 하시고요. 24페이지 풀어봐요.